이번 영상은 정기신이완요법에서 정을 이완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이완은 정의 육체와 기의 감정, 신의 정신, 이 세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정, 즉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이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기신 이완요법에서 정은 육체를 의미하는데 이 육체적 이완만으로도 정기신 전체를 안정, 치유,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몸이 편안해지면 몸뿐만이 아닌 마음과 정신의 긴장과 불편함도 편안하게 이완, 안정,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몸을 치료하게 되면 마음도 정신도 다 같이 치유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치료 과정을 인식할 때 감정과 정신적인 부분보다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다양성도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은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자기 자신도 본인의 감정과 심리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를 잘 알기 힘들 수 있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변화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또 그것을 정확하게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료해야 할 정도로 부조와 불균형, 불안정한 상태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마음과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몸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하여도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만 치료하는 부분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육체적 고통의 안정으로 인하여 불안했었던 감정, 생각 등도 동시에 안정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겨나는 등의 마음과 정신도 함께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마음과 정신의 안정도 훨씬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과 정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음은 변화성이 많아서 하루에도 수차례 좋고 나쁨을 반복할 수도 있고 증상의 파악에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좋아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등 여러 부분에서 쉽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에 집중하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육체적 증상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진정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증상이 안정되면 쉽게 악화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인 증상의 변화가 좀 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증상들을 중심으로 이완과 치료를 하는 것이 보다 쉬운 방법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자뿐만 아니라 환자도 좀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순환과 이완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체에서는 물질적인 혈액과 림프액 등과 비물질적인 신경과 기, 즉 에너지가 있어 머리와 팔다리, 안과 바깥, 위와 아래 등으로 왕래하는데 그중 경락의 경우에는 각 장부에서부터 머리, 팔, 다리로 연결되는 순환 이외에도 허리 둘레를 돌며 회전하는 대맥이라는 경락과 인체 전후면의 가운데를 회전하는 소주천이라는 경락 등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와 혈의 흐름이 원활하면서 정체되지 않게 잘 순환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긴장으로 인하여 기혈이 정체되고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완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정기신의 순환과 회복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완이 잘 되기 위해서도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각자의 상황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환시켜주면 좋은데
다만 몸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맨손 체조나 가벼운 산책, 그리고 유산소 운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달리기나 등산 등을 통해 땀을 흘리는 것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호흡 수련, 스트레칭, 요가 등이나 목욕이나 마사지 등의 방법도 좋고, 달리기, 축구, 댄스 등도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움직임이 있으면 순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이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환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체되어 있던 기혈이 다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포와 조직이 살아 숨쉬며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적절한 순환과 이완은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를 이완하는 방법에 관하여 간단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족탕. 두한족열, 즉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발이 따뜻하면 아랫배나 하체 쪽으로 혈액순환이 활성화가 되면서 머리나 가슴 쪽으로 몰려있는 혈액이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게 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등 신체 전반적인 기혈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스트레스로 기운이 머리나 가슴 쪽으로 올라가 불면, 불안, 긴장,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두한종혈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긴장 때문에 이완이 잘 안 되는 경우나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는 꾸준한 족탕이 심신의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신욕도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보통 하루에 7에서 8시간은 깊이 자는 것이 좋은데,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좋게 하고 심리적, 정신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신체 통증, 염증 등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면을 자율신경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불안, 불면, 항진이 많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의 불안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체 자극. 이것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신체를 순환시켜준다는 의미로 안마나 마사지 등의 신체를 두드리고 누르고 문질러주는 방법이 있고, 범위를 넓혀보면 족탕이나 반신욕을 비롯한 소리, 냄새, 바람, 햇빛 등 인체 오감을 활용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때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국소적으로 한다면 가급적이면 팔다리 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전신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운이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두통이나 상열감, 불면 등이 있을 때 신체의 아랫부분인 하복부와 허리, 종아리 그리고 발 부위를 두드리거나 눌러주면 기분 좋게 느끼는 이유도 비슷한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음식 관리. 흐름이 막히면 순환이 잘 안 되고 긴장되며 통증과 염증이 생기며 조직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식이 관리의 소홀로 1차적으로 소화나 배설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신체 전반적인 순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소 소화에 부담이 적고 농약, 방부제, 식품 첨가물 등이 최소화된 음식물을 섭취하며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야식, 폭식, 과식을 하지 않으며 차가운 음식의 섭취도 주의하는 등 식이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와 음식 및 식습관의 문제로 인하여 위장을 비롯한 내장 기관의 기능 약화와 장 내부에서의 음식물의 정체와 부패는
장내 염증과 독소의 증가, 숙변의 발생 등과 함께 긴장과 순환장애가 발생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음식 관리는 순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5번째, 휴식과 안정. 휴식과 안정은 곧 이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를 휴식과 안정으로 유도하면 이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휴식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완을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6번째, 부교감의 활성화. 부교감 신경은 이완신경이자 회복신경으로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기량적 관계로서 교감신경의 항진을 조절하며 인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것은 교감신경의 항진을 억제 완화하고자 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심리적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긴장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고 염증과 통증, 순환장애, 조직 파괴 등의 교감신경의 과항진 상태를 안정시켜주고자 할 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밝고 순수한 마음과 신체적으로는 가벼운 운동, 따뜻한 차 한 잔, 맛있는 음식, 따뜻한 찜질, 기분 좋은 마사지, 충분한 수면 등 몸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외 최면, 호흡 수련, 명상, 기도 등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경험하였던 많은 것들이 바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좋은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깅을 통한 우울증의 해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듀크 대학의 연구팀은 우울증 해소 방법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하나는 조깅을 통한 우울증 해소법이고 다른 하나는 항우울제인 졸로프트를 통한 해소 방법이었습니다. 4개월 치료 이후 졸로프트를 복용한 환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다시 우울증에 빠졌지만 조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92%는 여전히 좋은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신체 운동은 우울증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예방의 효과도 있었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게 해보니 그 결과 그들이 향후 25년 동안 우울증을 겪게 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자신의 정기신 관리를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